네, 1월 10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공략주부터 10개 종목들 전망까지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겁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려웠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궁금하신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댓글 궁금한 종목 혹은 우리 대표님께 궁금한 투자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주시죠. 네. 네, 참치보다 더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떤 종목일지 좀 예상이 안 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언제든 예상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항상 너무 위트 있게 남겨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저 혼자 4차원 생각으로 막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네. 사죄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종목은 중요하죠. 그쵸. 네, 그래서 참치하면 우리나라에서 생각나는 기업 딱 하나 있죠. 동원 말해도 그렇습니다. 되나요? 뭐 괜찮죠? 사조가 들으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동원 회사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와 관련된 회사. 그렇게 동원과 관련된 회사요. 네, 특히 본업을 잘하는데 추가로 신규 사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요즘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포인트를 삼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네, 그냥 뭐 동원 산업, 동원 F&B 하면은 좀 너무 재미없죠. 네. 그래서 이 동원 시스템즈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포장의 전문 회사입니다. 포장의 달인. 그래서 제가 보통 알고 있기를 예전에 참치캔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동원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료 쪽에 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뭐 유리병부터 뭐 음식료 포장재, 알루미늄 박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뭐 PT 이런 쪽까지 다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본업을 잘합니다. 꾸준하게 하는 상황 쪽에서 우리 뭔가 신규 사업의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를 좀 끌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그전에는 한진 PNC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그 산업용 기능 필름이 이제 매출의 한 10% 20% 정도 차지하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또 테크팩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또 흡수합병하다 보니까 포장 용기 관련돼서 혹시 저 음식점 가보시면은 이렇게 뜨거운 국물 떡볶이 넣고 이렇게 칙 하고 탁 열면은 나오는 그렇죠. 칼 이렇게 작은 그렇습니다. 칼 요즘 넣어주더라고요. 칙탁, 칙하고 탁, 이렇게 칙탁. 이렇게 되는 기기에 만드는 회사가 또 테크팩 솔루션이고 이런 쪽도 하는데 저희가 잘 아는 쪽이지만 그래도 신규 한 2016년도부터 신규 성장이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을 꾸준히 끌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쪽에서 알루미늄 박 그리고 또 배터리 케이스, 파우치 셀 소재 이쪽으로 계속 매출 비중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캔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가 강한 게 TCC 스틸입니다. 주가가 거의 저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동원 시스템즈 입장에서는 좀 우리도 비슷한 회사인데 좀 부럽죠. 근데 약간 TCC 스틸과의 차이는 증설과 매출의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다 보니까 그쪽엔 부각을 받는데 동원 시스템즈는 아직 거기까지가 어떤 좀 명쾌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찾다 보니까 그래도 엔드 유저 쪽으로 보게 되면 페라리 뭐 범접할 수 없는 차긴 하지만 우리 저세계 차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는 전기차 쪽에 납품한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또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애플 쪽에도 납품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된 알루미늄 박이라든가 또 음극박 소재죠. 이쪽 관련된 동박 이쪽도 계속 매출 구성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 한 해치 한 70%. 근데 약간 조금 좀 못 미치긴 했습니다. 한 80% 정도까지 가져야 4분기의 흐름들하고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작년만큼 실적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쪽에서 약간 시장도 좀 부진하지만
2차 전지 좀 다시 봐야 될 때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원자재 가격, 특히 이런 포장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좀 올랐겠죠. 이를 얼만큼 잘 전가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냥 횡보입니다. 전혀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씩 최근에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를 좀 아직도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시장에 뚜렷하게 강하지는 않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나왔던 오랜 횡보 기간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52,000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매수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65,000원대 정도 지난 고점권역에 들어가는 저항권쯤이 돼 있죠. 이런 쪽과 함께 손절가는 47,500원 정도로 지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 이쪽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공략주는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는 동원 시스템즈였습니다. 매수가는 52,000원대 초반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진짜 시장이 어려웠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우리 시장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님? 저 너무 어렵더라고. 완전 아침부터 파래가지고. 네, 시작부터 이 모양으로 만들더니 네. 뭘 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맞아요. 근데 변했죠. 또 테마성으로는 막 수급이 몰려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테마주만 또 급등하고 있고 그렇다면 맞아요. 거기서 따라가려다 보니 맞아요. 또 물린 종목도 있고 맞아요. 뭐 추격 여러 가지 매수인가 싶고. 예, 어려운 상황 쪽에서 그냥 한 오후장엔 뭐 던지고 싶더라고요. 네, 뭐 이게 시장이 뭐 이런 욕만 나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주요 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금리 관련된 변수를 자극할 수 있는 뭐 어떤 CPI, 중국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다 발표되고요. 우리나라는 또 금요일 날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 뭐 금리 또 인상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더 하고 나오는 게 이거죠. 맞아요. 네, 이게 벌써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부터 특히 이제 기관의 수요 예측이 들어가는데 기관 동향 보게 되면 그냥 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단부 한 30만 원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기관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밉게 얄밉게 계속 파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영향이죠. 특히 이 왕이 들어올 걸 자리를 비켜주는 현상.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좀 정리하고 좀 비켜 이러면서 좀 파는 현상. 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런 현상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얄밉죠. 차라리 좀 돈 좀 갖다가 새롭게 하지. 왜 기존 종목들까지 이렇게 난리를 피우느냐.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의 한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개인 수급, 기관 수급은 기대할 게 없겠다라는 쪽에서 특히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또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강하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는 선물을 대거 매수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오늘 같은 날 대거 매도, 내일은 대거 매수인가요? 그럼 오늘 매수? 네, 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긴축의 여파 때문에 전혀 지금 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 쪽에서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첫 번째는 일단 현금 없으면 안 되겠다. 하지만 혹시나 뭐 이런 홀짝홀짝 움직이는 이런 장세 쪽에서 대응할 만한 또 어떤 대응력은 갖추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되 지금 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성장주는 안 되고 가치주만 또 되느냐 뭐 여러 얘기도 많죠. 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성장주는 안 되고 가치주만 부각받는 게 아니라 원래 주식에선 좀 다 안 좋습니다. 둘 다 위험자산 관점 쪽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역할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단어 같습니다. 성장에 대한 흐름들. 그래서 제가 보통 작년에부터 많이 올라서 이제 이건 앞으로 2년 뒤, 3년 뒤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봤었던 이런 성장 밸류로 크게 줬던 부분들은 훼손될 수가 있겠죠. 뭐 보통 PR 50배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년도 성장할 거니까. 이렇게 봤던 부분들은 훼손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밸류가 높지 않은데 그래도 성장세는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도 꾸준히 성장한다 라고 하는 쪽은 여전히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말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요. 성장 가치 주나 가치 성장 주냐 뭔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 좋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그래도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이럴 때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모아가게 되면 그냥 1월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1월에 또 마지막 때 구정이 있죠. 설날. 설날 끝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장 변화를 기대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한 몇 주 또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 일단 좀 잘 변동성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에는 다양한 이슈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 더 성장 가치주 중심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좀 담아보고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내일 시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코로나19, 애플카가 각각 1, 2, 3위를 자리했고요. 또 금융주, 화장품주도 눈에 띄고 오늘도 원전 관련주가 아주 핫했죠. 9위에 위치했습니다. 대표님은 이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중에서 오늘 어떤 키워드 좀 주목하셨나요? 네, 그냥 오르는 건 눈에 띄고요. 네. 좀 주춤한 건 안 띄었지만 그래도 오늘 눈여겨볼 게 화장품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품에는 어떤 종목이 종가 확인되었는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개 종목들 열어주실게요. 역시나 LG 생활건강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인지 6위에 자리를 했는데요. 그럼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중에서 특징된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2.47%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레키로나 수출 호조 기대감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내일은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스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자리 같고요. 왜 고냐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뭔가 방어막은 생겼다. 이제 자사주 매입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지금 그 관련주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는 시작하는데 특히 지금 셀트리온 보다 보니까 한 54만 7천 주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5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 기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의 충격이나 매물들을 소화하는 기관들로 방어 역할은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급하게 부진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단 지난번에 하락할 때 좀 급하게 하락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그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좀 문의에 맞게 좀 선방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또 최근에 또 4분기 실적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4분기 실적이 전분기나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눈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게 지금 레키로나 주, 네 맞죠? 이거 제 영어 긴 거는 잘 기억을 못해서. 근데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코로나 관련된 항체 치료제 쪽으로 매출이 한 1,500억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쪽을 잘 보셔서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매출과 함께 수익성이 약간 계산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익성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힘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죠. 계속 회계 관련된 이슈라든가 또 지배구조 개편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안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많이 시장의 변화와 함께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좀 반응을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0만 원대 위쪽으로 들어오는 가격대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줬던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파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나오는 이슈 가지고는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와 함께 20만 원대 이상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일단 좀 비중을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은 방언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 뭐 성장주들 그러니까 뭐 NFT랑 메타버스가 워낙에 너무 잘 갔어가지고 네. 제약 바이오주들 뭐 소외됐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엔 이런 하락폭 제한적일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이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 네. 그러니까 즉 저금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이 기반으로 그러니까 싸게 돈을 빌려오는 거죠. 싸게 돈을 조달에다가 이제 성장을 막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잘 조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성장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가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아마 바이오주 쪽에서도 신약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는데 셀트리온 입장 쪽에서는 지금 나오는 실적 가지고 뭐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이런 쪽의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변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바이오주 쪽에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가능성보다 먼저 성과가 눈앞에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아직 성과가 좀 멀어서 계속 자금이 좀 필요한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타격들이 여기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별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성과를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3위에 위치한 LG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보이면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네. 내일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실적 발표가 또 안 빠졌는데 오늘 왜 빠지죠? 네. 좀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 고? 그냥 고. 오. 네, 고로 하겠습니다. 고! 네. LG전자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오늘 혹시나 이런 얘기 들어서 좀 그런데 오늘 단기 저점을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큰 변화 없다 그러면 내일 네. 바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의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은 계속 추세 시도했다가 오늘 그냥 훅 하고 밀렸는데 수급 때문에 밀렸고 지금 나오는 동향들 뭐 전혀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관련된 얘기는 밀렸을 거였으면 금요일 날 밀리지 왜 오늘 밀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상황의 동향 따라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오히려 특히 올해는 그래도 좀 기대할 요인들이 좀 많겠죠. 그나마 아픈 손가락 하나를 접었기 때문에 네 손가락으로 5손가락이 아니죠. 6손가락으로 열심히 열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 동향들이 이제 특히 이어지고 있는 전장 부품 쪽,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어느 정도 수주와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혹시 뭐를 이제 소니카 같은 경우도 또 수주를 받게 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기대감이고요. 네. 근데 이런 전장 부품의 역할을 좀 더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꾸준히 또 흔들릴 때 접근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혹시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좀 소외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 모멘텀 여전한데 주가만 소외된 종목 이런 쪽은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는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는 동안 미국 증시에서 큰 이슈만 없다면 LG전자는 내일 반등 나올 것이다.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장 부품에 대한 실적 개선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언제쯤이냐면 3월 27일 12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쪽은 확인돼야 되겠죠. 그쵸. 아무래도 수주의 동향과 함께 확인이 돼야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때 이어졌던 자동차 쪽에서 원활하게 출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 부품들도 고생이 많이 있었죠. 전장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내연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전장 쪽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올해 이런 출하량 개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이제 직접 또 생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거기와 또 연동돼서 미국 공장에서 연동돼서 나올 수 있는 또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구체화된 얘기든 지켜보시되 이런 걸 또 노조가 반대하면 안 되겠죠. 네, 잘 하려고 하는데 노조도 좀 원활하게 이어져서 기회가 될지를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8위에 위치한 페노션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4% 상승 마감했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 있었는데 내일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그래도 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 쪽에서 그래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만 좀 괜찮았었으면 이제 약간 좀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좀 패턴들이 이제 고개를 이제 쭉쭉 그렇네요. 들으려고 고개를 하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지금 BDI라고 하는 대표적인 벌크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진합니다. 부진했다가 그래도 원자재 가격들이 반응을 해서 반등하게 됐을 때 BDI 지수가 따라가는 경향들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과 또 4분기에 나오고 있는 실적 자체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반영하지만 4분기 실적은 지난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적 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그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조적으로 올해도 원자재 가격들이 꾸준히 어떤 우상향 쪽의 패턴들이 갖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회인들은 높다고 바라보시되 그냥 또 BDI라고 하는 이 지수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겠죠. 그런 쪽에선 그래도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직전 고점대로 보게 되면 약 한 5,500원대 안착하게 되면 한번 슈팅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한번 주가가 한번 쭉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네. 팍이요. 네, 팍. 예. 페노션이니까 팍오션. 네. 그렇게 되기를 좀 기원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페노션은 한 5,500원 선대를 돌파하면 확 팍 오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면서 이렇게 페노션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는 이렇게 잘 가는데 해운주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조금 차이는 있겠죠. 조선주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작년부터 나왔던 수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더 꽉 찬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수주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선사들 입장 쪽에서는 일단 우리 배 좀 받아주세요.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우리 꽉 찼는데 혹시 한 3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얘기해도 그래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수주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가 반영되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뭐 또 한때는 조선주 뭐 잘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다가 이런 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 쪽도 맞긴 맞는데 또 해운주도 같은 경기 민감 관련된 쪽의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 나오겠죠. 이 점은 계속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와 함께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에 위치한 보성파워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63% 아주 높은 급등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원전 투자 확대 소식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 되게 핫했잖아요. 네. 내일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인상을 많이 쓰셨네요, 올랐는데? 저한테. 네. 더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사와 함께 오늘 반응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내일 오전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일단 스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톱! 특히 약간 테마주적인 성격 쪽에서 오늘 변화가 좀 이끌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잘 아는 흐름들이죠. 이런 원전 기술 관련된 쪽에서 또 나오고 있는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 약간 좀 중소형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오랜 또 횡보 쪽에서 약간 시장이 좀 소외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를 빠르게 이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유럽 쪽에서 다시 신규 원전을 건설할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50년까지 신규 원전 관련돼서 5천억 유로, 이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5천억 유로면은 680조라고 얘기합니다. 네, 엄청난 2050년이면은 앞으로 한 30년 뒤 가게 되면 유럽은 원전 밭인가요? 네, 이러면서 일단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보강할 수 있는 쪽을 끌어와야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전략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각국들도 원전에 대해서 무시 못하겠다라는 관점이지만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일단 다시 좀 재부각을 받았었고 게다가 이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내 업체들이 뭐 수주를 했거나 이를 통해서 영향을 끼쳐서 받은 상황들은 아니죠.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움직이는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재료에 대한 한계는 내일 오전장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또 매수 잘 하셨던 분들은
또 내일 잘 또 대응하고 나오시는 게 또 그렇네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뭐 강하게 골아도 오전장까지만 고이지 않을까라고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엔 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스탑 주셨고요. 이야기 나눠봤던 보성 파워텍 스탑 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네, 이건 아까 저희 공략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구길재지 있고요. 네. 상하 프론테크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소가 다시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그럼 바로 국일재지랑 상하프론테크 보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국일재지 같은 경우 최근에 거의 재미가 없네요. 거의 횡보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일재지가 어떤 특별한 강점이 있다고는 아직까지는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가 지금 5,200원대면은 많이 벌어져 있네요. 네. 그런데 차라리 만약에 여기서 선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혹시나 같은 제조업종 쪽에서 이쪽보다는 좀 더 약간 골판지라든가 그리고 또 제지 쪽에서 좀 특수한 쪽이지만 훨씬 더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오래 횡보하다 보면 한 번쯤은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번 얘기 나왔던 가격대 부분까지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한 4,400원, 500원대 부분까지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정리를 하셨다가 오히려 골판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뭐 조금 또 요즘에 영풍재지가 좀 핫했지만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아세아재지나 또 삼보판지 이런 쪽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하프론테크입니다. 힘듭니다. 요즘에 수소 관련된 쪽 상당히 힘든 차원에서 가격대도 65,000원대면은 좀 한숨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이날이었었죠. 거래가 급하게 나오면서 현대차가 수소 관련된 쪽 안에 뭐 이런 게 아닌 이런 상황이 아닌데 맞아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선순위를 좀 뒀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가뜩이나 전기차 쪽도 안 좋은데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과정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지금 뭐 다 전량 손절보다는 잠깐 그래도 한 기다리셔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일단 1차로 한 52,000원대 부근 그리고 지난번 개파락이 떨어졌던 가격대 부분 정도 약 한 56,000원대 부분까지는 한 번은 시도가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게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대선 후보들의 정책적인 관점들이 또 이런 영향권을 미쳤을 때 수소는 그래도 어떤 정부 차원에서 계속 육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은 반등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곧 저점에서 다 손절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더 아직은 좀 관리는 해나가시되 반등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일재지는 반등 나오면 종목을 교체하시라고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있습니다. 추가 네.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코스모화학하고 또 솔루스 첨단 소재, 소재.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2차 전지 섹터 쪽이다 보니까 무겁죠. 무거운데 지금 이 기조로 보게 되면 18,000원대 또 주가는 지금 다시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제자리.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만약에 뭐 이걸 압축해서 주봉이나 흐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난번 올라갔었던 가격대에 대한 어떤 반향으로 보게 되면 아직 추세가 완전하게 이탈됐다고 보기 힘든 자리 같고요. 그래도 코스모화학 정도면 아마 올해 나올 수 있는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이슈나 또 재활용 관련된 이슈가 확인됐을 때 조금 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회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영향이 끝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중요한 게 여기서 밑에서 어떤 그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 그래서 약간 매기가 좀 맞춰질 수 있는 바닥권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요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쪽은 괜찮은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게 확인되게 되면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워낙 2차 전지 쪽을 줄이려고 하는 기조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을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솔루스 첨단 소재 96,000원에 매수하셨고 추매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참 한때 미국까지 간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았다가 지금 밸류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과 함께 한 단계 레벨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지금 관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지금 과거 때보다는 한 단계 레벨 다운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뭐 OLED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꺾인 상황이 아니라 네. 단순히 좀 비쌌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올라갈 준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은 혹시나 이제 개연상 어느 정도 LG에너지 솔루션의 IPO와 함께 소재 쪽에 오늘 이쪽이 종목이 많네요. 네,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여파가 끝났을 무렵쯤에 그때는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네.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또 종목이 많아서 바로바로 또 다음 종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유니온 머티리얼즈 있고 네. 현대건설 있습니다. 네. STI 있고 현대미포조선. 아이 깜짝이야. 너무 네, 그냥 쭉 다 갈까요? 쭉 그냥? 가갈까요? 네. 그러면 유니온 머터리얼부터 네. 현대건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유니온 멀터리얼이라고 쓰셨네요. 급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쪽은 지금 주가가 약간 이제 중국의 뭐 히토류 관련된 쪽과도 같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근데 지금 기존은 아마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난번 고점대를 계속 시도했다가 좀 내려오는 상황들이고 아마 지금은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또 원자재 가격들 얘기가 좀 많을 때 또 반등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바닥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한 3,300원대 부분 정도까지 시도가 되게 되면 일단은 이런 과거 같은 또 강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3,300원대 이상으로 대응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로 볼 종목이 현대건설이. 현대건설 감사합니다. 매수가가 7만 원대가 넘으셨던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거 아니었잖아요? 매수가는 여기 빨간색 선으로 잡아주실 건데 어느 네. 선으로 아마 잡아주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셨다고 잠깐 약간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대건설을 갖고 계시면서 참 여러 가지 아픔이 많으셨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현대건설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대엔지니어링과의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상황 쪽에서는 건설주의 변화 요인들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앞서 DL건설 같은 경우도 모멘텀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너무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지금은 다시 회복하는 기조 보자. 그래서 지난번 갔던 55,000원대 이상은 한 번은 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폭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건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STI인데 네. 19,350원 저점으로 보여서 매수했는데 금방 오를까요? 라고 여쭤보셨고 또 현대미포조선 있습니다. 78,000원에 33% 가지고 계시고 일절가를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예, 발음이 잘 안 되시네요. 네. STI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또 가장 많이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된 쪽에 기대감이 컸었던 쪽인데 맞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 근처시네요. 근데 지금 크게 변화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고 스탑 아니죠? 네. 제가 보기엔 보유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특히 혹시나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 요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즉 혹시나 한 1,000원 정도 시장 어려움 때문에 한번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땐 추가 매수도 들어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쪽에서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성장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또 약하죠. 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거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만 네. 다음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고 익절가를 제시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잘 사셨네요. 잘 사셨고 지금 추세 흐름들 쭉 움직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조선 뭐 해운 이런 쪽에 대한 경기 민감주가 가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또 다시 혹시나 좀 싸게 살 수 있는 관점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대 정도까지 지금 관점에서 좀 줄여놓으셨다가 네. 흔들리면 더 사겠다라고 대응한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 미포조선까지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네. 한두 가지 종목은 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을 1분이라도 것 더 같아요. 활용해야죠. 네, 맞습니다. 국유재지 상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 네. 동양철관 있고요. 네. 네오이즈 홀딩스, 대원제약 오늘은 꼭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오늘은 꼭부터 보겠습니다. 대원제약과 동양철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번 이때 올라갈 때 같이 쫓아가서 사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약간 고가에 대응하시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 크게 제약사 중에서 많이 비싸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마 2만 원대 부분까지 다시 간다라고 하는 모멘텀들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8,000원대 이상에서 19,000원대까지 들어가는 자리 정도쯤에서는 일단 줄여갈 자리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은 동양철관인데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요. 네.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일단 탄력 거래와 함께 강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정리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김미수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